이 기업은 우주판 팔란티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이런 비유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 팔란티어와 플래닛랩스 모두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유망성장주 투자클럽에서 같이 공부했던 플래닛랩스라는 기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회사에 관심을 가지고 소개했던 이유는 이 기업이 우주판 팔란티어, 제2의 팔란티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플래닛랩스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우주에서 매일 지구를 스캔해서 그 데이터를 SAS 형태로 파는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초소형 위성 수백 기를 띄워서 지구를 매일 촬영하고 그 영상을 AI로 분석해 구독형 서비스로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미션은 지구 전체를 매일 촬영해 변화를 기록하고 이를 분석해 쓰게 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매일 지구를 촬영합니다. 전 세계 지표면을 매일 촬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도시든 숲이든 항만이든 농지든 간에 매일 변화가 기록됩니다. 둘째, 찍은 사진을 저장하고 정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0년의 변화를 이어지는 영상처럼 정리를 합니다. 셋째, AI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면 숲이 얼마나 줄었는지, 농작물 상태가 어떤지, 산불이나 홍수가 난 곳은 어딘지, 항만의 컨테이너 수가 줄었는지, 군사시설에 건물이 새로 생겼는지 등의 정보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고객은 월간 구독료를 내고 해당 데이터와 분석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첫째는 구독형 계약입니다. 고객은 정기적으로 구독료를 내고 특정 지역과 전 세계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 분석 결과를 제공받습니다. 재무자료 기준으로 연간 계약 가치의 90% 이상이 반복 매출되는 구조입니다. 둘째, 국방부와 정부 그리고 통신사 등과의 대형 장기 계약입니다. 독일 정부, 미국 정부, 나사, 퍼펙트 JSAT과 같은 5년에서 7년의 그 대형 계약을 체결해서 전용 위성 용량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임무용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의 위성통신 기업인 그 스카이 퍼펙트 JSAT과 펠리칸 10기 위성 전용 운영 및 데이터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규모가 2억 3천만 달러고요. 기간은 7년입니다. 셋째, 데이터 플랫폼과 AI 접근입니다. 중소규모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 등은 이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지역과 필요한 기간만 골라서 데이터를 사거나 API로 접속해서 자체 애플리케이션에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객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클라우드로부터 쉽게 가져다 쓰는 방식의 스팟성 거래를 말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방 그리고 정보기관입니다. 미국 국방부, 나사, 유럽 정부, 나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목적은 국경이나 군사시설, 항만, 공항 등을 그 상시로 감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 분쟁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재를 잘 이행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합니다. 동맹국 간 정보 공유용으로도 사용합니다. 둘째, 상업 고객입니다. 회사 매출의 60%는 이 상업 고객에서 발생합니다. 농업과 식품기업, 그리고 에너지, 광물, 인프라 기업 등이 사용하고 보험회사가 홍수나 산불, 태풍 피해 면적 추정이나 손해액 추정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금융기관이나 해치펀드도 사용하는데 항만의 컨테이너량, 유조선 회전율, 야적장, 재고 등 물동량을 파악하는 데 사용합니다. 넷째, 환경이나 ESG, 기후 대응 등을 위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산림 벌채, 빙하 후퇴, 습지 감소 등입니다. 최근에는 각국 정부와 대형 기업의 ESG 규제 대응 솔루션으로 활용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산림의 벌채, 앞에서 말했듯이 빙하, 후퇴, 습지 감소 등을 감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플래닛랩스는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실적 발표와 성장 전망이 투자자 기대를 크게 뛰어넘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플래닛랩스는 2026 회계년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8,1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가 증가했습니다. 애널리스트 예상치가 7,200만 달러였는데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 EPS가 손익분기점 수준에 도달하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실적 서프라이즈가 주가 급등을 가져왔습니다. 둘째, 회사에서는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회사 측은 2026 회계연도 전체 매출 전망을 기존 추정보다 상향했으며 4분기 매출도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컨센서스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성장 기대감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셋째, 정부 그리고 국방계약 확대가 실적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플래닛랩스는 미국 국가지리정보국 NGA 그리고 나토, 미국 해군 등과 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매출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 정보 부문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백로그, 수주 잔고가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해서 향후 매출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적 발표 후 가진 컨퍼런스 콜에서 윌 마셜 CEO가 언급한 주요 발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장성과 수익성에 대한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윌 마셜 CEO는 이번 분기가 매출 증가와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 조정 에비타가 연속 4분기 흑자를 기록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는 현재 조정 에비타가 플러스인 분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건 팀에게 훌륭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강력한 백로그 증가입니다. 그는 이 백로그가 크게 증가한 점을 실적의 핵심 성과로 꼽았고 이는 미래 매출의 가시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백로그는 전년 대비 200% 이상 증가했고 특히 국방과 정보 부문에서 수주 확대가 뚜렷하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위성 발사 및 AI 통합 전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펠리컨 위성 발사 확대, 둘째, 슈퍼도브 위성 추가 운영, 셋째, AI 기반 분석 솔루션에 대한 투자 강화를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지구 관측 데이터 비즈니스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기술을 통한 데이터 분석 능력이 향후 비즈니스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향후 전망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윌 마셜 CEO는 2027 회계연도까지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기업은 우주판 팔란티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투자자나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이런 비유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이 팔란티어와 플래닛랩스 모두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데이터 수집에서 정제, 모델링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 인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이 플래닛랩스도 위성으로 데이터 수집하고 AI로 분석해서 변화 감지 등 그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철학이 데이터는 원유, 인사이트가 제품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고객군도 매우 유사합니다. 팔란티어의 주요 고객이 미 국방부, 정보기관, FBI, CIA, 에너지와 금융기업 등인데 플래닛랩스의 주요 고객도 미 국방부, 정보기관, 나토, 에너지 통신, 금융기관이고 재난대응이나 환경 모니터링 기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고객군이 군과 정부 플러스 기업 고객이라는 구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셋째, 둘 다 SaaS, Software as a Service, 플러스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둘 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SaaS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DNA가 비슷합니다. 미래 관점에서는 더 닮아가고 있습니다. 플래닛랩스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 분석 강화, 재난, 기후, 군사 움직임에 대한 자동 탐지와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자동화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팔란티어가 이미 강점을 가진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플래닛랩스는 우주 데이터에 특화한 팔란티어형 SaaS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IB들도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이 도이치방크는 매수에 목표가 17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강한 실적과 백로그의 증가를 반영해 목표가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리더맨 컴퍼니는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가 22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최근 제시된 목표가 중에서 가장 높은데 실적 개선과 성장 가시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웨드부시는 목표가를 2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대형 계약 확대와 AI 데이터 플랫폼의 스토리를 강하게 반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 의견 중립에 목표가는 2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보수적으로 유지했지만 목표가는 크게 상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래닛랩스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추가로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이 해당 종목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 편견이 있을 수 있고 사전 공지 없이 언제든지 매수나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2026 유망 섹터를 성장주 투자클럽에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